안녕하세요. 30대 초반으로 최근 파혼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사연을 적어봅니다. 파혼한 게 뭐 자랑이냐 반문하실 수 있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진짜 상상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저도 몇 년 전 인터넷 떠도는 글로 결혼할 집안 파악하며 여자 만났다는 글 본 적 있는데 제가 딱 보기 좋게 당했거든요. 다른 게 있다면 그 글을 쓴 사람은 남자였는데 전 남자친구 어머니께 당했다는 거예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혀를 내두르실 정도로 전 남자친구 어머님 하시는 꼴 보면 화딱지 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 복수 시원하게 했으니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유나야, 이번에 이사간 집 주소 알려줘. 집 주소? 갑자기 그건 왜? 엄마 친구분이 충주에서 복숭아 농장을 하시는데 철마다 지인분들에게 선물 돌리셨거든. 우리 상견례 앞두고 있잖아. 안 싸던 얼음 보기 전 분위기 부드럽게 만들고 싶으시다고. 비싼 거 아니고 몇 년째 친구네 농장 팔아주고 지인들 안부 인사 드리고 있는 거라 부담 없이 받으시면 된다고 하시네. 2년간 연애를 했던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는 드린 상태였어요.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연애를 더 오래 하는 것보다 2년 정도 만났으니 이제 슬슬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말이 오가는 중이었죠. 상견례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니 새로 이사간 집 주소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매년 가을쯤 남자친구 어머님이 친구들에게 복숭아를 돌리셨는데 올해는 저희 집에도 보내고 싶다고요. 아직 얼굴을 뵙지 않았지만 가격대가 나가는 고가의 선물도 아니고 일부러 구매하는 것도 아니며 남자친구 엄마가 원래 하던 연례 행사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저희 엄마도 간혹 친구분들에게 맛있는 거나 좋은 거 있으면 안부차 보내주셨기에 그런 건가 보다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땡땡땡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땡땡땡호 맞지? 그리고 어머님 성함은? 우리 엄마 성함? 안 싸돈끼리 인사 주고받는 건데 이왕이면 엄마가 어머님 성함으로 보내고 싶다고 하셔서 주소를 알려주니 이제는 저희 엄마 이름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안 싸돈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왕이면 서로에게 호감을 줄 수 있게 제 이름으로 전달받는 것보다 당사자에게 보내고 싶으시다고요. 다 지나고 나니 이게 정말 영화에서 보면 복선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 이때는 정말 몰랐어요. 순수하게 생각보다 세심한 남자친구 어머님의 마음 씀씀이에 평소 남자친구가 다정다감했는데 다 보고 자란 게 있어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엄마 이름도 불러주고 엄마 핸드폰 번호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남자친구 어머님이 친구분 농장에서 복숭아 보내고 싶다 하셔서 엄마 이름으로 핸드폰 남자친구에게 알려줬다고 말했죠.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을까? 정말 복숭아 한 박스가 도착했어요. 어머, 복숭아 크게 좀 봐. 알이 엄청 굵네. 그러게, 친구분 농장에서 보냈다는데 친구분이 꽤 농사일 잘하시나 봐. 하나 까서 얼른 먹어보자. 복숭아가 도착하고 택배를 뜯었는데 생각보다 크고 실한 복숭아가 왔어요. 가족들은 모두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님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직 서로 인사를 한 것도 아니고 만남을 앞두고 선물을 보냈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부러 그랬다면 다소 부담이 되고 잘 보이고 싶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친구분 농장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남자친구 어머님이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오해하실 수 있어서 미리 알려드릴게요. 남자친구도 형편이 없는 집은 아니었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땐 비슷했거든요. 오히려 저희 아빠가 건물주라 그걸 알렸다면 지금처럼 잘 보이고 싶어서 또는 어떻게든 빨리 엮이고 싶어서 그럴 수 있다고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하도 사연을 듣고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게 있어서인지 그게 저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았죠. 굳이 밝히지도 않았고 알린 적도 없었습니다. 제 기준으로 이 정도면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만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여하튼 숨겨놓은 재산은 아니지만 서로 알고 있는 사항들을 비교했을 땐 굳이 남자친구 어머님이 저희 집에 잘 보일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음흉한 속내가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지만요. 유나야, 호범이 어머니께 잘 먹었다고 전해드려. 다음번에 식사 대접 제대로 하겠다고. 과일도 너무 싱싱하고 당도도 높아서 친구분 농장에 단골 되겠다고 말이야. 엄마가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가 복숭아였는데 엄마 취향에 맞았나 봐요. 달고 맛있고 아삭거린다고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선물을 받았으니 전화하는 게 예의일까? 엄청 고민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남자친구 어머님도 남자친구 통해서 연락하고 선물을 보냈으니 그런 루트로 답변을 하는 게 맞다고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다음번에 비슷하게 보낼 게 있으면 그때는 선물을 보내고 서로 전화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요. 선물을 받고 바로 전화를 할 정도로 서로 인사를 하셨던 것도 아니고 복숭아를 받았다고 또 무언가 사서 보내는 것도 조금은 억지스러운 거라고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대신 곧 있을 상견례 자리에서 식사 대접 제대로 하겠다며 날짜를 잡지도 않았는데 식사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남자친구 어머님께 넌지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숭아에 대한 답례는 그 정도면 될 것 같다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서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사실 저나 남자친구나 연애를 1년 정도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빨리 상견례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연애를 마저 하라고 했어요. 1년 뒤에 상견례하고 거기서부터 결혼 준비를 하면 결혼 시기가 늦춰진다고요. 연애하면서 결혼 준비를 서서히 준비하면 시간을 빠르게 상견례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나 엄마예요. 반갑습니다. 지난번 안사돈이 보내주신 복숭아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전화를 드리는 게 맞나, 답례로 뭘 보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얼굴 뵙고 전화를 하는 게 서로 더 편할 것 같아서 신뢰를 무릅쓰고 윤아편에 감사 인사를 전했네요. 복숭아에 대한 답례는 꼭 하고 싶어서 평소 저희 가족이 맛있게 먹는 곳으로 모셨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고 오늘 즐겁게 이야기 나눴으면 해요. 사돈 양반, 정말 복숭아 잘 먹었습니다. 오늘 처음 뵀어도 분위기가 좋았을 테지만 센스 있으신 안사돈 양반 덕분에 정말 분위기가 편안하고 화기애애하네요. 현명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호범이가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싹싹하고 빠릿하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요.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보자마자 화색이 돌며 엄청 반겨하셨습니다. 저희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자주 가던 식당으로 모셔서 먼저 도착해 있었거든요. 룸에 앉아 있다가 정말 버선발로 문 앞까지 갈 정도로 저희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반겨주셨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반응보다 뭐랄까 시어머님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습니다. 물론 선물 받은 입장이니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 부모님께 호감도가 상승한 건 인정해요. 그래도 뭔가 개운치 않은 느낌? 저희 부모님이 원해서 보내달라고 한 거 아니고 남자친구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과 친목을 다지고 싶으셔서 먼저 손길을 내미신 거잖아요? 그랬다면 저희 부모님만큼은 아니더라도 호감을 표시하고 이 자리를 기다렸다는 분위기? 뭐 그런 게 나와야 정상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버하고 넘겨짚는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치 이 자리에 나오기 싫은 사람 억지로 끌고 나온 것처럼 분위기 싸했거든요. 반가운 친구, 보고 싶었던 친구를 만났을 때 설레임과 행복감, 기다림이 증폭했던 들떴던 저희 부모님도 그런 시어머님의 싸한 느낌을 받으셨는지 이내 차분해지실 정도였으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복숭아가 맛있었다니 다행입니다. 정말 웃음기 싹 빼고 첫 마디가 저거였습니다. 썰TV 시청자 여러분들도 말의 온도차 느껴지시죠? 정말 저랬다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이에요.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 말씀을 하시더니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는 정겨운 친구를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건 저도 알지만 남자친구 어머님은 대체 어느 분일까 솔직히 조금 궁금해질 정도였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안사돈끼리 친구 같은 느낌을 원하신다고 남자친구에게 전해 들었는데 정말 그럴까? 아니면 생각보다 숫기가 없으시거나 내향적인 사람이라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나?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빨리 상견례 자리를 만들라고 성하셨지만 그 화살을 당긴 건 남자친구 어머님이셨으니까요. 회 좋아하세요? 회 좋아하시면 B코스가 괜찮아요. 회보다 육류를 더 선호하신다면 C코스가 괜찮고요. A코스는 한정식 위주로 기본인데 깔끔한 거 좋아하시면 A코스도 괜찮아요. 어느 게 더 좋으세요? 가격대가 좀 나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과한 식사 대접 받으려고 복숭아 보낸 거 아니었는데 제가 괜히 눈치 없이 여기서 만나는 거 괜찮다고 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한 끼 식사로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비싼 곳인 줄 알았다면 다른 곳에서 만나자고 했을 텐데 자주 오시는 곳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왔더니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어요. 남자친구 어머님이 들어오시면서 분위기를 쏴하게 만든 이후 테이블에 앉아있는 내내 삭막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일단 분위기를 부드럽게 무마하고자 저희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죠. 평소 식구들끼리 종종 들리는 곳이라 사실 메뉴판 이외에 다른 음식들도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은 엄마가 안 하시더라고요. 사돈어른이 뭐 좋아하실지 모른다고 미리 도착해서 주방장한테 오늘 어떤 재료가 싱싱한지 다 알아놨거든요. 단골들만 먹을 수 있는 시크릿 메뉴가 있어서 원래는 그 메뉴를 권할 생각으로 설레셨는데 그 말은 사라지고 메뉴판에 있는 것들만 권하시더라고요. 엄마도 분위기를 읽으셨겠죠. 그런데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분위기는 싸해졌어요. 가격대를 걱정하시며 이렇게 비싼 대접 받으려고 복숭아 선물한 게 아니라는 둥 한 끼 식사로 이렇게 비싼 곳에서 식사하다니 안 싸던 어른 복숭아 받고 이렇게 비싼 식사 대접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며 정말 선을 넘는 아슬아슬한 말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상견례 자리 아니까 남자친구 어머님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싸우러 오신 것도 아니고 무슨 말만 하면 칼로 확 자르듯 말을 내치시니 어떤 말을 꺼내기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정말 복숭아의 힘이라면 힘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 복숭아 받은 게 뭔지 저희 엄마는 연신 웃으며 그래도 분위기를 어떻게든 좋게 이끌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대접한다고 했는데 가격 걱정도 해주시고 안 사둔 어르신 마음 씀씀이를 본받아야겠어요. 먼저 복숭아도 선물해 주시고 저희 입장도 헤아려 주시고 호범이가 예의 바르고 따뜻한 안사돈의 성품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네요. 여기 저희가 자주 오는 식당이에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손님들 대접할 일 있으면 이곳으로 오거든요. 재료가 싱싱하고 주방장 솜씨가 일품이라 드실만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대접하고 싶다고 모신 곳인데 설마 낼 형편도 아니면서 이리로 모셨겠어요. 제가 이 정도 수준으로 음식 못 해드려서 이리로 모신 거니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편하게 주문하세요.
와, 정말 우리 엄마지만 뇌공 장난 아니다. 라고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웃으면서 할 말 다 하시고 저희 쪽 지갑 걱정해 주시는 남자친구 어머님께도 보기 좋게 한 방 먹였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의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에서 왜 이곳으로 불렀는지 조근조근 말씀하시면서 엄마도 한 음식 하시면서 손님 대접하거나 그럴 때 자주 오시는 곳이라고 돌려치기 하시더라고요. 한두 번 와본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 말이 역효과를 불러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어머님이 하시는 말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별로였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상견례 자리에서는 당사자들보다 양가 부모님이 이야기를 주도하며 이끌어가야 하는데 정말 누가 억지로 가져다 놓은 것처럼 말을 겨우 하는지 알 수 있었죠. 미리 알려드리자면 여기서부터 남자친구 어머님이 하시는 말들로 뒷목 잡을 수 있으니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유나가 왜 그렇게 씀씀이가 해픈가 했더니 다한사돈한테 배웠나 봅니다. 요리학원을 다녀도 역에서 몇 번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만드는 사람 입맛에 맞춰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고 형편에 맞지 않게 비싼 음식을 사드시니 유나도 월급쟁이 월급 뻔한데 명품 가방 좋아하고 그러네요. 요즘 애들 철없다 철없다 할 게 아니라 그 부모를 보면 그 아이를 안다고. 이게 다 부모 탓인 것 같네요. 엄마! 왜? 내가 틀린 말 했니? 사람이 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잘 사는 건데 분수에 넘치게 욕심을 부리고 능력이 안 되면 그거 다 빚 아니니? 막말로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진 거 없는 부모 밑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배우는 게 아니라 돈 쓰는 법부터 배웠으니 유나도 뻔한 거 아니니? 명품 휘감고 다닐 때부터 예사롭지 않다 생각했는데 내 눈으로 똑똑히 봐라. 이게 다 집안 내력이잖니? 내가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유나 어머님? 상견례 자리에서 핵폭탄으로 무차별 공격을 맞았다고 표현한다면 적절할까요? 상견례 자리니 당연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나간 자리였어요. 심지어 저희 엄마는 다 늦어 자식을 사이에 두고 평생 친구 생기겠다며 설레셨는데 이게 다 뭐지 싶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지? 뭐가 문제지? 왜 우리 집에서 자주 오는 식당이라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게 분에 넘치는 거고 내가 명품 가방을 사는 게 핀잔거리가 되는 걸까?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런 대화를 서슴없이 우습기 싹 빠진 얼굴로 우리 부모님을 앞에 두고 그것도 상견례 자리에서 이러시는 걸까? 상황 파악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찬찬히 머릿속으로 그동안 내가 놓친 것들이 있을까? 머리를 굴렸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대체 남자친구 어머님은 이 자리에 어떤 생각으로 오신 걸까 가늠하기 어려웠죠. 저희 부모님은 사돈 어른, 사돈 양반, 안 싸던 양반이라고 호칭을 꼬박 사용하는데 남자친구 어머님은 별 말씀 없으시고 남자친구 어머님이 주로 대화를 하시는데 정말 저렇게 유나 어머님, 유나 아버님이었거든요. 단 한 번도 사돈 어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결혼 생각이 없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혼 생각이 없다면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그럼 대체 남자친구 어머님은 왜 저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시는 걸까? 이유를 모르니 대처할 방법도 알지 못했죠. 남자친구 어머님만 도도한 표정으로 못마땅하게 앉아 계시고 저희 부모님이나 저, 심지어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아버님까지 안절부절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순간에 침묵을 깨고 입을 연 건 저희 아빠였습니다. 안 싸던 양반이 왜 그런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다 형편에 맞게 먹고 입는 거지.
저희가 분에 넘치는 지출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직장생활 오래 하다 은퇴했고 저희 안사람도 집에서 평생 자식들을 키웠지만 한 번도 형편에 어긋나게 욕심을 부리거나 과한 지출에 빚내면서 산 적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상견례 자리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싸던 양반이 저희 집 걱정을 단단히 하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니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끼 몇십만 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10만 원 정도 식사는 언제든 대접할 수 있으니 그런 걱정 마시고 맛있게 먹자고 모인 자리니 편안하게 식사하세요. 저희 아빠가 웃으며 분위기도 무마할 겸 어디서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돈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어 설명하는 것도 웃기지만 형편에 미치지 못하는 일 한 적 없고 평생 당신도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기에 그 범위 내에서 사는 거 다 똑같지 않냐고 반문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래도 서로 얼굴 뵙고 맛있게 한 끼 하고 아이들 결혼에 대해 논하자고 모인 거니 편안하게 식사하자고 마무리하셨습니다. 원래 아빠가 어디 가서 분위기를 주도하거나 말씀이 많은 성격이 아니셨어요. 대세를 따른다고 해야 할까요? 분위기를 타시면서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스타일이시라 어느 모임을 가도 불편함 없이 잘 어울리시는 성향이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빠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들었어요. 시청자분들이야 그냥 할 말 했는데 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할 말은 무슨 애들로 좋게 말하는 정도지 자리를 박차고 안 나갔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요. 저희 아빠가 의견을 피력하고 어떻게 하자고 말씀 자체를 잘 안 하시는데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상견례 자리는 글렀구나 싶었습니다. 아빠의 말을 듣고 예상했다면 아빠의 말을 듣고 대화를 이어가는 남자친구 어머님 말에서 생각을 굳혔죠. 아, 이 결혼은 아니구나 하고 말이에요. 내가 진짜 남사스러워서 이런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설마 그래도 만나 뵙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결혼 진행시키려 했는데 도무지 안 되겠네요. 진짜 이런 이야기까지 할 생각 없었는데 유나 아버님이 욕심낸 적 없고 과한 지출 한 적 없다 하셔서 하는 말이니 제 탓은 마세요. 그리고 호범이 싹싹하고 예의 바른 거 제 성품 닮았다고 말씀하시지. 저도 유나 어머님 아버님 지금 하시는 말씀 보고 유나 걱정하는 거지 고깝게 듣지 마시고요. 형편이 비슷한 집안끼리 만나야 고생 안 한다고. 유나가 이사 갔다길래 선물도 드릴 겸 주소 물어본 거예요. 타워팰리스 워낙 고가 아파트라 얼마에 매매하셨나 궁금해서 등기부 등본 떼봤거든요. 그래요. 매매는 비싸니까 못할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전세도 아니고 월세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는 대화 도중 어이없으면 헐이라는 단어 하나로 기분을 표현한다죠? 제 기분이 정말 딱 저랬습니다. 저도 모르게 요즘 애들이 쓰는 헐이라는 비속어가 절로 나왔으니까요. 상견례 날짜를 잡기도 전부터 저희 엄마와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주소 알려달라더니 저희 집이 누구 소유인지 알아보려고 수작이었던 거예요. 기가 찼어요. 엄마 이름을 물어봤던 것도 같은 성씨인 아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면 혹시 엄마 명의인가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구나 싶은 게 소름 끼쳤죠. 네, 저희 집 월세예요. 초반에 저희 아빠 건물도 있는 건물주라면서 웬 월세?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엄마는 도심 주상복합에 살고 싶다고 하시고 아빠는 이제 자식들도 다 키웠으니 마당 있는 집을 원하시고 집 짓고 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집이 엄마가 더 우세하듯 아빠가 엄마한테 주셨죠. 대신 매매는 안 하시고 월세로 살아보고 그래도 정 마음에 들면 저 시집가고 나서 평수를 좀 줄여서 생각해보자고 하셨어요. 매매를 하게 되면 3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다시 매매할 수 없으니 혹시 모를 상황은 피하자고 하셨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아빠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1, 2년 여기서 살고 아마 다시 이사 가실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집 사정일 뿐 이런 걸 알 리 없는 남자친구 어머님은 주소만 열람해보고 혀를 내두르신 거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니 요즘 세상에 전세도 아니고 누가 월세로 삽니까? 그것도 서울 시내에서 내놓으라는 비싼 아파트에서요. 아, 물론 형편이 되는 분들이야 그렇다 쳐도 유나 아버님 퇴직하신 걸로 아는데 어디서 그 생활비가 다 나온답니까? 시세 보니까 싸야 월세 100만 원이고 200만 원 전후로 형성되어 있던데 유나는 월급보다 비싼 명품 선호하고 유난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한 끼 10만 원 하는 식사 수시로 사드시면 그 돈 다 어디서 빚 아니고 뭡니까? 요즘 애들 그 무엇이냐 취집이라고 결혼해서 놀고 먹으려 한다는데 유나가 딱 그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유나 놀고 먹는 것도 모자라 잘난 내 아들 등골 빼먹을 생각인 거죠? 안 봐도 뻔하죠. 그걸 아는 어느 부모가 결혼시킨답니까? 내 등기부등본 열람하고도 혹시나 싶어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역시나 네요. 오해를 해도 아주 단단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세하게 저희 집 사정 다 안 밝힌 거 다행이라 생각 들었습니다. 이런 부류 사람들은 사연 들어보면 있는 집엔 정말 싹싹거리더라고요. 진짜 간도 쓸개도 다 줄 것처럼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이나 남자친구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모를 보면 그 사람이 자란 환경을 알 수 있다는데 더 이상 안 봐도 비디오라는 소리를 여기서 쓰는 거구나 싶었어요. 예의라는 건 정말 밥 말아 드셨는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면전에 대고 싸구려티 팍팍 내는 말을 하시는데 솔직히 남자친구네도 어릴 때부터 강남 살아서 재개발 들어가는 그 시점에 온조와 20억 넘는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하고 있을 뿐 딱 그것뿐이거든요. 이런 말을 논할 가치가 있는 집안도 아닌데 이렇게 운운하는 것 자체가 웃겼습니다.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생각도 그런 것 같았어요. 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좋은 선물 뒤에 그런 숨겨진 뜻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호범이 부모님 뜻이 그렇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느 부모가 딸 자식 취집시킬 생각도 없는데 그런 오해까지 받으면서 결혼시키고 싶겠어요? 복숭아에 대한 답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니까 저희 가족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계산은 미리 해뒀으니 나머지 음식마저 드시고 천천히 나오세요. 유나야, 가자. 엄마가 다시 보였어요. 저는 기분도 나쁘고 표정도 싹 굳었는데 엄마는 웃음기 담긴 말투로 우아하게 당신 할 말 다 하셨거든요. 물론 이것도 다 제 생각입니다. 저렇게 말씀하시고 일어나서 룸을 나오는데 남자친구 어머님이 나지막하게 중얼거리셨거든요. 없는 것들이 더한다고 마지막 자존심은 챙기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해요. 그전까지는 그래 오해할 수 있어. 복숭아 덕에 잘 걸렸지 뭐. 이런 생각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좋게 끝내려는 사람 뒤에다 대고 저희 부모님 내리깎는 소리를 하니 복수하고 싶더라고요. 복수라고 해봤자 아빠 건물 있다는 거 알리고 한 방 먹이는 거겠지만요. 그래도 이런 차림들은 꼭 보여줘야 정신을 차리니 후회라도 제대로 하라고 빅력 크게 한 방 먹이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엄마 아빠는 별다른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건물 있다는 거 말하지 못했고요.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남자친구 어머니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싶게 만들고 싶었으니까요. 어머,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다만 우리 동네는 웬일이니? 설마 너 호범이한테 아직 미련이 있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집 앞 커피숍에 죽치고 있는 거 아니지? 모 눈엔 뭐만 보인다고 아직도 제가 전 남자친구에게 미련이 남은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라고 말해도 저를 취집에 환장한 년으로 보고 계시니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전 남자친구 집 근처에 꽤 이름 있는 규모 있는 카페 체인이 있는 건물이 저희 아빠 명의였어요. 이날 원래는 전화로 말해도 되는 사항인데 아빠한테 굳이 제가 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일부러 전 남자친구 어머님이 외출하는 시간에 맞춰 나갔거든요. 전에 무슨 일 때문에 그런 말이 오갔는지 세세하게 기억 안 나는데 수요일 오후면 모임 갔다 꼭 여기 커피숍에서 차 한잔하고 들어오신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인연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우리 아빠 건물인 걸 알았으니까요. 근데 다른 의미로 보면 인연은 맞는 것 같았어요. 다시 연락해서 보기도 힘든데 이렇게 우연을 가장해 작정하고 아빠 건물을 보여줄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로 서울 시내 많고 많은 커피숍 중 우리 집 앞이니? 넘겨짚는 건 여전하시네요. 아빠 심부름으로 커피숍 사장님 잠깐 뵐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아빠 심부름? 이 커피숍 사장님이랑? 순간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왜 학창 시절에 시험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교탁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눈알 굴리지 마라. 굴리는 소리 다 들린다. 라고 말이에요. 제 앞에 있는 전 남자친구 어머님이 딱 그랬습니다. 잔머리 굴리는 소리가 다 들렸거든요. 무슨 일 때문일까 궁금해 죽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그걸 제 입으로 알려줄 이유는 없죠? 궁금함이 증폭될수록 받은 타격은 클 테니까요. 전 남자친구 어머님 전매 특허로 헛다리 짚는 거 속으로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둘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그 결과를 아는 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죠. 유나 씨 오셨어요?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카페 입구에 아시는 분을 만나서요. 그러셨어요? 할 일 남았으면 저 안에서 먼저 기다릴까요? 아니에요. 할 말 다 했어요. 그냥 안면 있는 분이시라 아는 척만 한걸요. 들어가서 이야기 나누시죠. 카페 재계약건으로 전해드릴 서류가 있어서 온 거였어요. 이 카페가 집에서 오기 좀 번거로운 위치에 있어서 자주는 못 들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커피 마시고 거의 10년 가까이 재계약하시고 사장님이랑 친분이 있어서 제가 시간이 맞아서 올 때면 특별히 다른 커피를 내려주시기도 해서 겸사겸사 갔던 거죠. 전 남자친구 어머님은 저랑 사장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가 쪽에서 차를 드시고 계셨는데 안쪽으로 자리를 옮기셨거든요. 그러든 말든 신경 안 썼습니다. 저는 제 볼일을 보고 나갈 테고 이 상황이 궁금한 전 남자친구 어머님은 누가 봐도 뻔하게 카페 사장님을 붙잡고 무슨 일인지 물으실 테니까요. 이야기를 다 마치고 인사하고 나가는데 사장님이 문 앞까지 따라오셨습니다. 웃으며 들어가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 뒤로 전 남자친구 어머니가 따라 나오시는 게 보였죠.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참을성 진짜 없구나 하고 말이에요. 적어도 제가 시야에서 사라진 다음에 물어보던지 하시지. 그 몇 분을 못 참으시는구나 싶었습니다.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혹시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아직 근처인데 제가 다시 카페로 갈까요?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 혹시 아까 카페에서 인사 나눴던 중년 여성분 어떤 사이인가 해서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유나 씨 나가자마자 저에게 오더니 무슨 관계냐고 묻더라고요. 유나가 아빠 심부름 왔다던데 어떤 일로 왔냐고요. 그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 말하긴요. 여기 건물주 자제분이시라 재계약건으로 서류 전달해 주려고 왔다고 말했죠. 아니 그랬더니 몇 번이나 되물으시더라고요. 정말 건물 주인 맞냐고 유나네 집도 월세인데 여기 깡통 건물이냐고 오히려 제 걱정을 다 하시더라고요.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대체 무슨 사이길래 싶어서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전 남자친구 어머님이신데
저희 집 월세라고 가난해서 결혼 못 시킨다고 파혼당했다고요. 그랬더니 오히려 잘 되었다고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잠깐 만나봤지만 말하는 거나 그 사람 행색에서 대충 답 나오는데 그 중년 여성분은 사람 됨됨이가 아니라고요. 저도 사장님과 같은 생각이라 미련도 없다고 답했더니 그 여성분 때문에 종종 차 마시러 오는 거 불편하면 그 사람 못 오게 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하 웃으며 빈말이라도 감사하다고 불편한 거 없고 이제는 상관없는 사람이니 신경 안 쓴다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러 가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사람 촉이 있죠? 딱 봐도 이건 전 남자친구 어머님일 거라는 생각에 모르는 척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유나야, 너 어디니? 아직 이 근처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괜찮니? 아까 말도 몇 마디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헤어져서 아쉬워서 그러지. 앞으로 정도 들고 친해져야 하는데 이렇게 약속도 안 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만나는 게 보통 인연이니? 우리가 가족이 되려고 했나 보다. 안 그러니? 조금 전에 제가 먼저 인사드렸을 때는 당신 아들에게 미련 있는 거 아니냐면 즐겁하시더니 저희 아빠 건물을 보고 나니 태도가 싹 달라지셨더라고요. 볼 이유 없다고 조금 전만 해도 저에게 뭐라 하지 않으셨냐 하니까 아무래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겠죠. 방금 전 아빠 건물이라고 말한 게 몇백억이니 저희 부모님이 월세 사는 거 아무 문제 없다는 것도 계산 빠르게 끝내셨겠죠. 혹시라도 제가 전화를 끊을까 봐 경솔했다고 저에게 거듭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자식 가진 부모 입장을 조금만 헤아린다면 당신 마음 이해할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호범이랑 유나, 너 둘 사이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어른들은 뒤로 빠질 테니 예정대로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기 말은 책임지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는 거 아니라고요. 저를 비롯한 저희 부모님은 지난번 식사 자리에서 했던 말 진심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분에 넘치는 사치 부린 적 없고 딸 하나 있는 거 취집시킬 생각도 없다는 말. 그리고 양가 부모님 뜻에 따라 이 결혼 없던 걸로 한다는 것까지요.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경솔하고 보이는 것에 의존해 일단 어떤 말이든 내뱉는 부모 밑에서 자란 호범 씨라면 미련도 없습니다. 먼저 전화 끊겠습니다. 유나야!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또 오더라고요. 당연히 안 받았어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에게도 그새 이야기를 전했는지 전화도 오고 카톡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쥐엄마가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난리칠 때는 말리지도 못하고 식사 이후에도 이렇다 할 연락도 안 하다 정말 저희 아빠 건물 있는 거 알고 나니 연락 오는 거 있죠? 연애할 때 이런 낌새 하나도 못 느꼈는데 허무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에 사연을 적기 시작할 땐 솔직히 사이다 파혼이라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한 방 제대로 먹이고 후회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또 막상 적다 보니 끝이 아름답지 못해 조금은 씁쓸하네요. 그 사람은 제 어디가 좋아서 만났을까? 전 남자친구 어머님이 뭐라고 그랬길래 월세라는 거 알고 식사 자리에서 어머님 활개칠 때 한마디도 안 하더니 이렇게 아빠 건물 알고 나서 연락을 할까? 원하던 빅엿도 먹이고 세상도 배웠는데 허무한 이 느낌. 그래도 마지막 남은 추억까지 다 털어내는 것 같아 속 시원합니다. 앞으로 연애는 할 수 있을까? 결혼은 가능할까? 아빠 건물 이야기는 해야 할까? 갑자기 고민이 많아지지만 이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려고요. 사람이 하는 95% 이상의 고민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고민하는 거래요. 제가 딱 그렇게 제 기분과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혹시 시청자분들도 저처럼 말도 안 되는 경험으로 앞으로 일이 걱정된다면 저랑 같이 훌훌 털어버리고 솔직하고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기로 해요. 저는 그럴게요. 여러분들도 그러길 바라요. 긴 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